홍익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문제 보겠습니다. 모두 3개 문제를 출제를 했고 각 문항당 700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00자 곱하기 3에서 모두 2100자를 2시간 30분 정도의 논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자체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해가 잘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열 지문의 독해 및 그리고 독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다 까다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는 대학, 이것이 홍익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난이도는 중에서 그리고 상으로 가는 그러한 대학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홍익대에서는 독해가 가장 핵심적인 평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독해를 한 뒤 지시사항에 따라서 독해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그리고 전개 과정에서는 주제를 전면에 서술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번에서는 변화에 대한 태도와 대응 양식, 이것을 주제로 출제를 했고, 2번에서는 기술의 발전, 정보기술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이것이 초래하는 경제 현상에 관한 문제,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불평등의 법적 근거와 이것을 해소하는 과정에 대한 지문 이해와 독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핵심 내용과 서술 방향을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제시문 가라에는 변화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제시문에서 변화를 겪는 주체가 변화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나 대응 방식을 논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시문에는 공통적으로 신체의 변화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고, 이러한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개별 제시문에서는 의지와 대응 양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인위적인가, 자연적인가, 강제적인가, 그리고 의지적인가, 이러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간단하게 개괄해서 한 100자 정도 써준 뒤 가나다라를 서술하는 방식의 글이 보다 완결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된다면 제시문 가에서는 인위적 변화인 성형에 대한 양면적 대응, 여기에 대해서 의사는 능동적 대응은 마음과 외모가 함께 변하는 것이고, 수동적인 대응은 겉모습만을 추구하게 되면서 성형에 대한 남용과 중독에 이르게 된다는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 문장을 배치한 뒤 이러한 내용의 뒷받침 문장을 서술하면 될 것이고, 전체적인 분량은 도입 문장을 100자 정도 안배를 했다고 했을 경우 각 제시문은 150 곱하기 4에서 600자 정도의 분량을 채워주시면 될 것입니다. 제시문 나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변화인 노화에 대한 성찰 및 초월, 그리고 수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늙음을 수용하고 관조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으며, 제시문 다에는 강제적 변화인 단발령에 대한 집단적 분노와 저항이 표출되고 있고, 백성들은 단발령으로 인한 심한 모욕감과 자긍심의 상실이라는 이러한 대응 양상을 보이게 되고, 제시문 라에 대해서는 자기희생과 의지적 헌신을 통한 소멸과 새로운 가치 창조라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꽃의 자발적 헌신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서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첫 문장에 뭐를 쓴다, 개념적 주제어를 가지고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제시한 뒤, 그리고 뒷받침 문장의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을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파악될 수 있다는 뒷받침과 부연의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각각의 제시문에 대해서 150 곱하기 4, 그리고 제시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베꼈다는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압축적으로 개념화해서 먼저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홍익대 시험 보는 학생이 명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 마와 바는 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비교해서 논하고 전반부 독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바를 활용해서 사를 분석하라. 따라서 독해 내용을 어디 현상에 적용하는 독해 적용의 서술을 요구를 하고 있고, 따라서 제시문 마와 바는 공통적으로 정보기술 발달이 경제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고, 마에서는 정보기술 발달로 나타나는 시장의 다양화, 그리고 바에서는 승자 독식 현상의 심화라는 시장의 편중 현상, 이것을 대비적으로 서술해주면
마와 바에 대한 비교 서술이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마에서는 수요가 적은 제품도 생산 유통의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정보기술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소수의 베스트셀러 시장이 다양성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흔히 정보화와 그리고 시장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는 롱테일 그리고 파레토 법칙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양성의 시장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키워드만 짚어주시면 될 것이고 제시문 바에 대해서는 승자독식 현상의 심화 따라서 과거에는 제품이 국지적 제한적으로 시장을 리드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대표 주자들이 있었지만 정보기술로 생산 유통의 효율성 및 접근성이 확보되면서 광범위한 시장 지배와 슈퍼스타가 출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2위와 3위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시장 편중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마와 바의 핵심 독해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사를 분석하는 이런 독해 적용의 과정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는 개별화 전략의 성공 사례, 즉 마에서 드러나는 다양화 전략이 성공한 사례라는 사실을 짚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기술이 효율적으로 제품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레고는 고객 참여형의 시장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자사 제품을 디자인 개선하는데 집단의 효과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국 제품의 다양화 및 고객 만족의 마케팅 전략을 동시에 성공한다까지는 당연한 서술의 부분이 될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러한 레고의 성공은 결국은 승자 독식의 가능성을 확대한다라는 이러한 추론형 서술도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것까지 덧붙이는 좀 더 공격적인 서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레고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레고 상품이 모든 시장을 독식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가적 서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제시문 아와 자는 사회적 변화와 관련된 상황을 기술한다. 아와 자에 나타난 불평등 상황을 야기한 법적 근거의 차이와 의미를 논하고 따라서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상황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비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아와 자를 분리서술한 뒤 그것의 의미가 어떻다는 것 분리서술 이것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아와 자를 분리하는 이러한 기준에 따른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의 내용을 어떻게 법적 근거와 의미 그리고 이것이 해소되는 과정 이렇게 정렬해 주면서 아와 자를 서술하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독해 전개에 있어서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단 아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고 이것은 법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것 현실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이것에 대해서 통치자가 주도하는 현실의 개선이라는 이러한 큰 주제를 먼저 서술을 하고 난 뒤 이것에 있어서 법적인 불평등의 근거는 무엇이냐 재산, 제사 등을 이유로 적장자를 우대하는 당시 조선시대의 관습이 이것의 근거가 되고 따라서 서자차별을 법 자체로서 합리화함으로써 구별을 통해서 적자와 서자를 구별함으로써 차별 법안이 정당화되고 있다. 이것이 법적 근거라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형식적인 즉 법적이고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의 실질적 차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통치자가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차별 당사자를 구제하는 이러한 해소 과정을 보여주게 된다. 즉 위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서 개선을 통해서 구제하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시문 아에 대한 순차적 독해가 될 것이고 전체 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불평등과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평등을 보장해 주는 듯 하지만 이것이 해석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차별 당사자인 시민이 주도한 법안의 철폐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전체적인 주제가 될 것이고 이것의 법적 차별의 근거는 무엇이냐 표면상 평등을 내세운 차별이라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분리를 통해서 흑백의 분리를 통해서 이면의 보이지 않는 영역의 불이익을 토대로 차별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을 보장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영역에서 불평등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평등하지만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불평등의 현상이 사회 전체에서 합리화되는 근거를 법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차별의 근거가 되는 원칙을 제거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그리고 해당 법안의 철폐를 통한 평등의 실현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 역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순차적인 독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각각을 분리해서 서술하든지 아니면 각각의 내용을 압축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것을 배열하든지 어떤 방식을 택해도 문제에 대한 답안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